제2장 드래곤의 발현. 닉은 침대 머리맡에 기대어 자리를 잡고는 손글씨로 쓴 책을 검지손가락으로 짚어가며 읽기 시작했다. 책은 쪽마다 누렇게 되어 있어 넘길 때 조심해야 할 것 같았다. 첫 번째 단어가 눈을 사로잡았다. 이 책을 읽는 너는 위험에 처해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에 주의해라. 너는 이미 전염되었을 수 있다. 어둠의 씨가 이미 내 안에서 자라고 있는지 모른다. 닉은 살짝 한기가 느껴져 일어나 앉았다. 나 타이마르는 손으로 직접 이 책을 쓰고 있다. 이 책 속에서 나는 내 먼 조상의 이야기를 남기려고 한다. 사람들은 내 조상을 무덤가의 남자라고 불렀다. 그 인생의 이력은 우리 가문 대대로 구전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은 그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내 이야기이고 또 네 이야기일 수 있다. 그러기에 잊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전해주신 것을 이렇게 써내려가는 것이다. 나는 이 이야기가 아직 힘을 잃지 않았음을 확신하는데 이것이 내 마음을 이토록 찌르고 내 삶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너에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바이다. 이야기가 끝나면 마지막을 주목해라. 너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너 자신을 보호해야 할지 알고 싶을 것이다. 내가 해독제라 부르는 실행 목록을 모아두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면 네가 직면한 위험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그 해독제는 생생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즉, 직면한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무장해야 하는지, 너의 마음속에서 드래곤 씨드를 발견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 말이다. 이러한 실행 목록은 이 이야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네가 그 목록을 대충 훑어보고 지나가려는 유혹을 뿌리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제 그 씨의 본성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 것이다. 그것은 아주 작은 알갱이다. 그러나 땅에 심으면 모든 조건이 충족했을 때 싹이 트고 꽃이나 식물이나 나무로 자란다. 씨는 다 자라면 완전히 달라진다. 도토리는 갈색 모자를 쓴 반짝거리는 곰같이 생겨 손 안에 숨길 만큼 작지만 나중에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어 그 그늘 아래 모든 것이 깃들 만큼 자라난다. 연약한 민들레 씨는 열풍선이 바람에 날아가듯 수천 미터씩 날아갈 수 있다. 그러다가 땅에 안착하면 뿌리를 깊게 내리고 넓은 잎을 뻗어서 주변 식물을 죽이기까지 한다. 너도 알다시피 어떤 씨는 보기에는 아름답지만 다 자라면 주변에 큰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그런데 교만의 씨가 있는데 그것은 모든 씨 중에서 가장 끔찍한 씨다. 그것은 1000년 동안 땅 위에 남아있을 수 있는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부드러운 흙이 없으면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다. 그러나 만약 이 씨앗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떨어지면 그것은 깊고 끔찍한 뿌리를 내려 무서운 괴물을 키워내고 만다. 이것이 드래곤 씨드라는 이름을 지니게 된 까닭이다. 오늘날 이 씨들은 우리 주변의 모든 곳에서 떠다니고 있다. 한번 드래곤 씨드가 마음밭에 떨어지면 얼마 안 있어 싹을 틔운다. 미국 자리공이라는 식물의 씨를 생각해보자. 그 씨가 싹을 틔울 쯤에는 뿌리가 얕은 작은 식물이기 때문에 쉽사리 뽑아낼 수 있다. 그러나 덤불 아래나 구석진 곳에 숨어서 자라게 내버려둔다면 당근처럼 뿌리가 흙 속에 깊게 박혀서 아무리 잡아당겨도 땅에 나온 부분만 똑 끊어지고 뿌리는 계속 자라날 것이다. 드래곤 씨드도 마찬가지로 마음속에서 이렇게 작용한다. 교만한 생각이 작을 때 재빨리 뽑아내야지 그냥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마음이 꼬여 악으로 굽게 한다. 질투가 싹트고 눈을 가리는 거만함이 깊게 뿌리내린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혀가 생기고 거기서부터 그 사람의 인생 궤도가 달라지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혀는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작은 키처럼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결국 원망과 시기와 미움과 욕망과 분노의 추악한 모습들이 형성되기 시작한다. 드래곤 씨드가 희귀하거나 아예 경험할 기회가 없다면 그토록 심각하게 경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드래곤 씨드는 우리 주변에 어디에나 널려 있다. 그림자가 맴도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나 드래곤 씨드가 바람을 타고 나타날 수 있다. 민들레 씨처럼 흩날리다가 땅에 떨어져 싹이 트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막을 능력이 없고 드래곤 씨드는 아무리 영리한 사람에게라도 한 수 위인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약속을 청취할 왕께서 드래곤을 죽이고 드래곤 씨드를 단번에 파괴하시는 것뿐. 아, 내가 말하지 않았던가? 진짜 드래곤이 있다.
그는 최초로 마음속에 교만이 싹트도록 허락한 자이다. 오늘날 우리를 전염시키고 있는 그 드래곤 시드의 기원이 바로 이 드래곤이다. 오래전 그 첫 번째 드래곤 시드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든 피조물은 에덴 동산의 왕 되신 그분을 경배했다. 그 경배의 노래는 수천 킬로미터까지 울려 퍼졌다. 왕자를 지키는 호위대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고 왕의 모든 뜻을 받아들였다. 왕의 호위대는 가장 강하고 웅대한 군대였으며 눈같이 하얀 그들의 날개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10m에 달했다. 그들은 실크로 만든 긴 옷을 어깨로부터 길게 들이웠고 그 위에는 번쩍이는 청동 흉갑을 입었다. 부드러운 실크천은 넓은 금띠로 허리를 조여 차르르 떨어졌고 가장 작은 수호 천사조차도 잘 다듬은 강철이나 화강암 같은 근육질의 팔다리를 가진 모습이 위풍당당했다. 그러나 어느 운명의 날 가장 높은 호위대장이 심상치 않은 실수를 저질렀다. 왕좌에서 눈을 돌려 자신을 우러러보기 시작한 것이다. 그가 자기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찬미하면서부터 왕에 대한 마음은 차가워졌다. 첫 번째 드래곤 시드, 즉 교만의 씨가 그 마음속에 생겨서 싹이 트고 검은 뿌리가 그의 심중을 파고들었다. 그렇게 첫 번째 드래곤이 생겨난 것이다. 닉은 들어가는 말을 다 읽고 나서 호기심의 다음 쪽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다. 뒷문 밖에서 미아가 문자를 보내고는 누가 볼까봐 얼른 주머니에 휴대폰을 넣으며 벨을 눌렀다. 띵동 하고 벨이 울리면서 집 전체를 감싸던 애매한 고요가 깨졌다. 닉의 누나 마사가 자기 방문을 획 열고 튀어나오더니 부엌에 빼꼼히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미아일 거예요. 엄마, 나 나갔다 올게요. 메리는 싱크대에서 고개를 돌려 딸을 쳐다봤다. 미아랑 나간다고? 너 이틀 전에도 미아랑 공부한다고 나갔던 것 같은데? 너 요즘 얼굴 보기 힘들다. 엄마, 어제는 학교 갔다 와서 내내 집에 있었어요. 아무데나 이유 없이 돌아다니는 것도 아닌데요? 마사는 살짝 언짢은 듯 한숨을 쉬었다. 미아가 미국 행정부에 대해 공부한다고 도와달라고 한 건 아시잖아요. 목요일까지 다 못 끝낼 수도 있어요. 오늘 또 하는 줄은 몰랐지. 무슨 시험이라도 있니? 아니요, 시험은 없어요. 근데 아시잖아요. 친구들이랑 밖에서 공부하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야 시험이 있어도 걱정 없고요. 꼭 성적을 올릴 거예요. 그게 바로... 알아, 네 아빠도 그렇게 말하곤 했지. 그냥 공부하러 가는 거지? 물론이죠. 엄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디로 새지 않을 거고요. 미국 행정부에 대해 복습할 거예요. 미아가 혼자 잘 못하는 데다 수업이 너무 따분하다고 계속 투덜거리더라고요. 미아를 도와주는 게 결국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가도 되죠? 미아가 와 있어서요. 마사는 재차 물어볼 필요가 없다고 느꼈지만 엄마는 아직도 닉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메리는 살짝 웃어 보였다. 그래, 너무 늦지 않게 와라. 마사는 엄마를 가볍게 안아주었다. 그때 띵동 하고 벨소리가 다시 울렸다. 가야 해요. 엄마 다녀올게요. 마사는 어깨너머로 소리쳤다. 할머니도 잘 다녀오라는 듯 마사에게 손을 흔들었다. 저녁 전엔 들어올게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미안해 엄마가 어떻게 하실지에 달렸어요. 잘 다녀와, 메리가 말했다. 마사는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닉이 마사의 반만이라도 닮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 녀석은 왜 저렇게 골칫덩어리일까? 메리는 마사가 현관문을 닫고 친구와 함께 기다리고 있는 차로 달려가는 것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안나는 흔들의자에서 일어나며 딸에게 말했다. 닉을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아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애는 말 한마디 없이 집에서 몰래 나가버리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방에 없었고요. 밤새 밖에 나가 돌아다녔을 수 있어요. 거기다 엄마, 마사는 학점이 모두 A잖아요. 미아랑 만나서 공부도 하고. 그래 알아. 나이가 지긋한 어머니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고도 남았기에 어떻게 격려해 줄까 살펴보는 중이었다. 저 애들은 시험이 없는데도 저렇게 모여서 공부를 하는데 닉은 시험이 있어도 공부를 안 하니 참 기가 막히죠? 메리, 마사와 닉을 비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니? 둘은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고 서로 다른 인생이란다. 감사하게도 닉이 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멀리 가진 않았고 마사도 분명 자신만의 힘든 싸움이 있을 거야. 마사는 아빠가 죽고 나서 자기 정체성을 완벽한 학점 얻는 데서 발견하고 있는 거잖니.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란다. 공부 잘하는 것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으니까.
엄마도 아시잖아요. 제가 닉이랑 잘 지내려고 노력하는 거. 마사는 문제 없어요. 친구들하고도 잘 지내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니 말이에요. 공부로 장학금을 못 받으면 운동으로라도 받을 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건 닉뿐이에요. 그래, 바로 그게 문제지. 메리,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염려를 맡길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돌보시고 네 아이들을 돌보심을 알잖니. 이리 와봐라. 메리는 어머니에게 가까이 갔다. 안나는 딸의 손을 부드럽게 꼭 쥐었다. 방금 전에 네가 이 방으로 들어오면서 닉이 그 책을 받았다고 얼마나 감사했니? 염려가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 책으로부터 뭔가 시작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돌보고 계신단다. 자,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안나가 메리를 격려하며 말했다.